자, 아카데믹 페이퍼를 어떻게 적는가에 대한 그 설명 동영상 두 번째 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카데믹 페이퍼를 적는 목적부터 어떤 프로시저를 거치는가 그런 설명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투고자의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대로 이게 1, 2, 3, 4가 있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스텝 1과 스텝 2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디자이닝 스트럭처, 즉 논문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의 구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일종의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즉,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아주 기초 개념부터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한 설명을 해야 된다. 대충 이런 건 알고 있겠지 하고 적으면 안 되고요.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처음 논문에서 언급할 때는 그 정의를 설명하고 이렇게 full name 약자로만 쓰면 안 되고요. 그 약자의 풀 네임을 원어를 그대로 적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다시 그 용어를 언급할 때는 그때는 약자로 적어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결론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을. 그래서 그 결론적인 키 메시지를 단 하나의 센텐스로,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결론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논문을 쓰다 보면 나중에 쓰는 와중에 약간 변화하거나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그 결론은 사실은 어디에 이제 나타나냐면 그 이제 타이틀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abstract 요약 초록이라고 하는 요약에 그대로 결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초록은 좀 길죠? 좀 길긴 합니다만 어, 이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초록에서의 핵심적인 요약은 제가 파란색으로 줄 꺼놓은 건데요. This article proposes an advanced MSPC chart based on fused penalty based variable selection algorithm 해놓고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spatially correlated process인데 여러분이 이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키워드, 키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결론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This article proposes an advanced MSPC chart. 자, 뭔가 차트를 만들었다. Based on fused penalty-based variable selection algorithm. 어떤 개념에 기반한 무슨 알고리즘으로 그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위한 거다. 자,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 핵심 메시지가 지금 초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키 메시지, 즉 그 컨클루전이 논문의 타이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적었던 This article proposes an advanced MSPC chart based on fused penalty-based variable selection algorithm for spatially correlated process. 자, 이게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 제 연구의 핵심 결론인데 이것을 저는 방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하여튼 그 논문의 제목으로 이렇게 좀 바꾼 거죠. Sparse abnormality detection based on variable selection for spatially correlated multivariate process.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to reach the conclusion 여러분은 논문의 구조를 이제 셋업을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심자들을 위해서 마치 사람이 소를 끌고 가듯이
아주 효과적으로 끌고 다녀야 돼요. 이 논문을 쓸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논문 속에 이제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또 기존에 있던 메인 시어리나 메소돌로지는 브라브라브라브라 어떤 내용이다. 그러므로 we conducted 뭐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실험을 했다. 그래서 so that the result one is obtained. 이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다. This result one is meaningful in the light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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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뭐 어떤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본다. To investigate the generalization of our hypothesis method, we conducted the experiment 2, simulation 2 as well.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방법을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런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나 실험도 수행했다. 그랬더니 it reveals that result 2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더라. 그래서 result 2는 어떤 아주 뭐 make sense하다, 일리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방금 보셨던 그런 어떤 논리적인 글의 전개, 어떤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고 실험의 결과는 이런 거였고 이 결과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의 구조를 만들 때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독자들이 글을 논문을 읽을 때는 논문의 제목하고 그림만 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탁 쳐다볼 때 내가 이 논문을 자세하게 읽을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할 때는 논문의 제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려고 그림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그 여러분의 글을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그림은 그 제안하는 아이디어나 현재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아주 schematics, 아주 요약돼 가지고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주로 그리고요. 뭐 또 다른 이제 그림들은 주로 이제 어떤 실험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그림으로 요약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썼던 논문에 예를 들어 첫 번째 피규어였는데 여기 제목 보시면 오버롤 프로세스 브라브라브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렇다. 러프하게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A라는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각각을 이렇게 B로 해서 그 다음에 C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보니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Overview of the proposed approach. 네, 이번에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방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들은 어떤 뭐 실험을 했던 결과물이 이렇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실험을 했더니 이렇더라. 성능 평가를 했더니 뭐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네 가지 방법 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자이닝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제목은 아주 키워드로 구성된 핵심적인 메시지가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제목이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표현하는 그림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논문을 이제 사실은 실험을 하고 여러분이 뭐 연구는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텐데 이제 그림을 또다시 이제 논문에 집어넣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림을 엑셀로도 그릴 수 있고 뭐 통계 패키지 뭐 APSS나 뭐 에이모스 같은 것도 뭐 그림을 그려주죠. 그 다음에 R을 사용할 때는 RStudio 사용할 거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널 과학 논문에 그림을 넣을 때는 EP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이런 그 그림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EPS는
encapsulated postscript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인데요. 한마디로 이 그림을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벡터 포맷이라고 부르는데, 벡터 포맷. 자, 그런 그림들을 그냥 그려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그린 다음에 혹은 R로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레이텍을 이용해서 논문을 쓸 텐데, 레이텍에 그냥 바로 삽입해서 논문을 쓰면 나중에 이 논문을 PDF로 변환했을 때 확대해도 그림이 하나도 깨지지 않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림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로 불러와서 좀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해서 뭐 한글이나 워드나 이렇게 레이텍에 갖다 붙여서 논문을 쓴다.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 포맷으로 그림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지 나중에 논문을 이게 저널에 실린 그림을 나중에 컴퓨터로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그림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 포맷이 있고 뭐 벡터 포맷이 있는데, 이 벡터 포맷이 아까 말했던 EP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Enhanced Meta File Format 해서 EMF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논문 또 쓰고 할 때 좀 부연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R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려서 이제 이걸 그림의 논문에 넣고 싶을 때 이거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할 때, 자, copy plot to clipboard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copy as에 비트맵이 있고 메타 파일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메타 파일을 선택해라. 자, 이게 사실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타 파일로 저장을 해서요, 이것을 이제 PPT에 붙입니다. 자, PPT에 붙일 때는 그 붙여넣기에 밑에 가면 여기 이제 화살표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뭐 확장 메타 파일이라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우리 PPT에 이렇게 그림이 달라붙습니다. PPT에 달라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PPT에 달라붙으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다른 뭐 인터넷 웹페이지나 좀 우리가 검색을 하면 알 거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하나하나의 개체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선택해서 점선으로 바꾼다든지, 이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운다든지, 아니면 제목을 바꾼다든지, 가로축을 좀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수정 작업을 PPT에서 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Enhanced Meta File, EMF나 뭐 Encapsulated PostScript, EPS 파일 같은 것들을 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PPT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그림을 다룰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 자, 첫 번째, 가능한 심플하게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가능한 심플하게 그려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좀 확대해서 그려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이제 컴퓨터 실험을 통해서 그려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여기에 뭔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확대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편하니까 뭐 그런 것을 고려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우리 논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 그림을 위치시켜서 그림과 설명해 놓은 설명을 같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PPT를 잘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뭐 좀 더 편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라. 사실은 뭐 파이썬에서 혹은 R에서 그림을 그릴 때
최종 버전의 그림을 그리면 또 편하죠. 편한데 막상 그려놓고 나면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작다든지 조금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PT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요 스텝 1과 스텝 2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텝 3부터 해서 쭉 부연 설명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